내가 이성적으로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걸 잘 몰라요. 항상 생존이냐 아니냐예요.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도 연평도 포교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지각을 하고 사이렌을 울릴 수 있어요. 그러면 네. 왜 잠을 안 자고 살을 찌우게 하느냐. 대표적인 증상을 보면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좀 자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생체 시계를 안 끄는 거예요. 깨워놓고. 그럼 왜 복부 비만을 하게 하냐. 사실 50년 전만 해도 겨울,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죽는 그런 것들이 큰 걱정이 안 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. 추위, 아사를 걱정해서 배에 살을 찌우는 겁니다. 똑같이 먹어도 그 세팅을 올려요. 네. 예, 그 스트레스 살이라 그러죠. 그 심리적 허기라 그러죠. 막 먹을 것도 땡기고. 겨울에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지수가 다 오르거든요. 그건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바로 한 100년, 50년 전까지 겨울은 생존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게 감성의 내에 다 남아 있어요. 코딩돼서. 네. 그래서 불면증 환자분들 보면 겨울에 조금씩 다 나빠지세요. 좋아질 것 같은데 따뜻한 데서 자면 얼마 안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원시성이랄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런 흔적들,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를 해야 잘 쉴 수가 있는 거죠. 한편에선 저도 지금 이 진행을 위해서 대본 대신 네. 이 첨단의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예. 이것만큼 또 스트레스 많은 것도 그렇죠. 없습니다.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하죠. 요즘은 친구들끼리 만나도 뭐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그냥 같은 자리에 식사 나올 있는데. 때까지 이제 스마트폰 그쵸.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어떤 뭐 경쟁을 위해서는 필요 없지만 뭐 일이 이제 끝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? 24시간. 뭐 좋게 얘기해서 재택근무고 뭐 모바일 그 산업 환경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나 일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게 짧고 굵은 거 이상 별거 아닌 건데 계속 가는 게 훨씬 안 좋은 걸로 네. 연구되어져 있습니다. 교수님이 만나시는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기업체 임원이나 최고 경영자들이 네.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.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특히 뇌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? CEO 임원이기 때문에 책임도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그 나름의 경쟁도 더 심하고 하는 측면이 있겠죠. 더불어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정서적 소외계층이다. 네. 라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. 속에 있는 얘기를 편하게 할 사람이 오히려 주는 거예요. 어떤 한국 사회의 특성일 수도 있고, 그럼 어떤 인간, 남성 문화의 특성, 아니면 조직 문화의 특성. 요즘 뭐 물론 임원 중에 여성분들도 많지만 여성분들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이 비즈니스 미팅이고 가반이면 의리고 뭐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사람이 감성의 뇌를 쉬는데 중요한 게 속에 있는 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박탈감이 심한 거죠. 그렇죠. 그냥 정서적으로 더 쌓여가고 그러면서 바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고 술 먹고 일하시고 술 먹고 일하시고 주말에 골프 치시고 희한하게 골프가 또 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. 그게 경쟁, 그렇죠. 멘탈 네. 어떤 그래서 게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더 감성적인 문제가 생기시죠. 네. 그렇게 돼서 실제로 취미도 없고 휴식도 제대로 못 느끼는 수장을 모시고 있는 조직이다. 이 조직의 구성원들도 여가를 즐기거나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는가 싶은데요. 근데 이게 경험의 문제인데,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의 문제, 뇌과학에 대한 이해의 문제보다 어떤 경영 철학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. 마음의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.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잘 된다는 거에 학습되어 있는 임원진 CEO가 많은 회사면 그걸 버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갖기가 어렵겠죠. 네. 그래서 그로 인한 또 오히려 젊은 분들은 점점 그런 거에 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한 사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 갈등 회사 내 이런 것도 왜냐하면 어떤 좋은 뜻으로 예를 들어서 회식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? 직무 스트레스 분석하면 직장 문화 중에 회식이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뭐 팀원이 와서 부장님 저기
저희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. 밑에 애들이 그러면 회식이나 할까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이런 게 이제 단적인 달라졌죠. 거죠. 또 술 먹고 모여서 뇌를 더 중독적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일하자. 이런 사회가 아닌 거거든요.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진 네.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당연한 질문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진정한 휴식이란 어떤 걸까요? 진정한 휴식이란 감성의 뇌를 잘 사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감성의 뇌를 어떻게 잘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연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행복과학이라는, 왜냐하면 감성의 뇌가 결국 지쳐 빠졌을 때 생기는 제일 큰 문제는 행복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거든요. 전에는 행복했던 일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역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잘 느끼게끔 하느냐. 그러니까 행복과학의 핵심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돼 있는데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자연과 친해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마인드풀리스 어떤 이 내 마음을 완전 자유롭게 하면서 자연과 이제 결합시키는 뭐 그런 용어인데 그래서 오늘은 하늘이 파라네, 오늘은 하늘이 잿빛이네, 오늘 무지하게 춥네, 오늘 좀 풀렸네, 뭐 꽃이 떨어졌네, 눈이 쌓여 있네, 이런 것들을 감성의 뇌는 좋아해요. 그래서 이완되고 이게 여유잖아요. 네. 그런 감성의 뇌는 지금 뭔가 전쟁이 끝났나 보다.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. 내가 내 개체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알람을 킬 필요가 없다. 평화 상태다 느끼는 거야. 이렇게 여유롭게.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편안한 사람과 대화하길 중요해요.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.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런. 그러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미팅 빼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남은 한 달에 몇 개나 하세요 하면 의외로 이렇게 아무 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뭐 그런 것들, 뭐 그 이외에 아주 뭐 행복 일기 쓰기 간지러우시죠. 일주일에 한 번 이번 주에 행복한 일이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쓰고 그런 게 아주 정교한 연구가 돼 있어요. 행복 지수를 올리는 걸로.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또 화병이 많은 나라잖아요. 네, 우리나라가 그렇죠.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성이 내가 힘들어해요. 날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 하는 거. 그다음에 자선. 이게 꼭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뭐 꼭 오늘 누구 좀 힘들어 보이는 동료한테 어깨 두들기면서 커피 한 잔 주는 게 그런 거에서 내 감성이 내가 여유를 느껴요. 네. 네. 그다음에 문화 활동들. 네, 뭐 좋은 공연을 본다든지.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따로 훈련도 안 하고 중요시도 여기지 않고 사실 사회적으로 다 좋아져야 우리나라 자살률도 더 줄고 우리나라 행복지수도 오르지 않을까 네. 싶습니다. 예. 간접적으로밖에 소통하지 못하는 감성의 뇌를 어떻게 쉬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뇌를 위해서 한마디만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.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 감성의 뇌를 잘 사랑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. 사실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스트레스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감성적으로 되고 또 그만큼 누적이 된 피로는 쌓여가고 하는 거여서 작은 실천, 뭐 사실은 우리 감성이 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꼭 뭐 1년 발리를 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사실 내 오늘 하루에 전체 에너지가 100%라면 30%는 최소한 감성의 뇌를 위해 쓰는 게 중요하죠. 네. 내가 오늘 막 정신없지만 그래도 30분은 내서 조용히 걷는다든지 내가 저녁 약속 장소까지 차를 좀 미리 타고 내려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꼭 생각을 한다는 게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근데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멍함을 즐기는 거죠.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 좀 인생의 철학자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생의 철학자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 귀담아 들으시면 어떤 게 진정한 휴식인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.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윤대현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인간의 뇌에는 일을 할 때 활성화되는 회로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? 이제 휴식을 모르고 달려가는 현대인들
자신의 뇌 건강을 돌보는데 게으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꿔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글로벌 토크 테드 인사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